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위반 처벌 사례를 소개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를 받아 검토한 후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잠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잠정 처분 위반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제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2년간 피해자 B와 사귀었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2022 00 00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보호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에 두드린 후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어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수에 보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계단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에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어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한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며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위반 처벌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